네, 신의 전략 순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전략과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국내 증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최근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에 비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한 5일 연속 하락인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개의 요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좀 다양한 상황들에 지금 좀 봉착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 좀 과도했었던 현실 대비 좀 기대감이 우위를 점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을 수급 그리고 펀더멘탈 그리고 기타 요인들에 의해서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한 해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모멘텀이라고 함은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가운데 좀 높았었던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 조정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었다라는 기대감이 좀 팽창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과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의 괴리가 조정이 되고 있고 눈높이가 맞추기 국면을 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강세 모멘텀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오늘 밤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요. 예.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금리 레벨도 내려갔다가 소폭 반등한 부분들이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달만 하더라도 70에서 80%대에서 오락가락하던 그 확률이 60%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좀 출회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과 그리고 연준 기대에 대한 눈높이, 마지막으로는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심까지 고루고루 지금 있는 상황이고 강세 모멘텀을 찾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초에 조정을 받았던 맥락과 비슷하네요. 어쨌든 작년 연말에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되돌림 과정에서 뉴욕 증시도 며칠 동안 계속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AI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하나 찾았고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를 비교해도 매크로 단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국내 증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현재 수급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CPI도 앞두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에 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영업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매도 압력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코스피 이꼴 삼성전자라고 그렇죠. 봐도 네. 무방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왜 안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네. 이 또한 단일 요인이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 주셨겠지만 미국 증시는
연준에 대한 악재를 소화한 이후에 다시 모멘텀, 좀 시장이 기대하는 모멘텀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그렇죠. 예. 국내는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했을 때 그러한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바닥 다지기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시장이 찾고 있는 핵심 요인은 결국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리고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조금 뭐랄까요? 아리송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상속세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지금 삼성 총수 일가의 블록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5조 원을 기록하면서 15년 만에 최저치인데 지금 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었던 매크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주식에 대한 매도 물량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과 코스피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기대하던 부분들 이제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불황형 무역 흑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4분기에서부터는 불황형이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 즉 IT와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수출 증감률이 플러스로 되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정도가 될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국면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에 조금 부응하는 실적과 재료들이 연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더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압박과 매도 물량의 출회로 인해서 상단을 잡아주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점들이 결국 기대감을 일정 부분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꼴 코스피, 코스피의 꼴 삼성전자 이 얘기가 참 뭐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정의 어떤 그 매도 압력이 조금 더 연장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은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이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 분명히 온다고 본다면 지금이 어쩌면 매수 타이밍,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환경을 좀 확장해서 매크로와 관련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가 이제 오늘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동결을 예상하고 계십니다만 이제는 인하 시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채권 쪽에 전문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대화를 나눈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증시에 대한 지금 강세 재료가 좀 부재하다라는 그렇죠. 점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가능성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즉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즉 비둘기파적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렵겠고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매파는 아니고 그럼에도 비둘기로 갈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중립적이면서도 금리 그 동결이 나온다라면은 이를 강세 재료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증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모멘텀이 중립적인 멘트로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시가 환영하는 부분들은 결국 시장 금리의 하락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통화 정책의 전환 시점이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중립적인 멘트가 나온다라면은 시장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시장 금리의 하락이 추세화가 되는 다시 변곡점으로 오늘 금통위가 작용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도 봐야 하겠지만 조금 후행적으로 증시에서 레벨의 상향 조정 압력이 다시 좀 누적이 되고 이어질 가능성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기준금리 3.5% 동결입니다. 작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25%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1년간 8번의 회의 연속 금리 동결이 되는 것이 확실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현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의 불안 요인들이 있었지만 다시 그 홍해 쪽의 반군들의 어떤 공격과 다국적군의 합류까지 여러 가지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유가는 비교적 그 재료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다른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70 초중반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원자재 가격의 안정,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인식 또한 연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상당히 막혀있는 흐름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서비스 물가이겠고요.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개인 서비스 물가가 어느 정도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표명이 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서는 1분기에 일정 부분 금리 인하 시그널이 2월 금통위 때부터 나오고 4월 또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연간 기준으로 개인 서비스 물가가 지난 2022년과 2023년 모두 기준금리를 상회했다라는 점은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오름폭이 축소세는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강하게 아주 빨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의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은 항상 미국을 좀 보면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반기까지 타이밍을 좀 길게 잡아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서 악재성 재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동산 PF 얘기도 오늘 좀 나오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증시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PF는 증시, 채권 시장, 금통위 그리고 실물 경제 모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워크아웃이 개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난주 채권단 집회에서 굉장히 싸늘했던 분위기가 주말과 주 초반에 물밑 협상을 통해서 급 반전하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결정 여부가 나타나는데 어제까지의 소식통에 의하면 워크아웃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핵심은 자구책, 사재 출연과 TY 홀딩스 그리고 SBS 지분까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들이 채권단의 마음을 좀 되돌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였고 워크아웃을 해도 무방할 수 있다는 좀 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PF의 문제는 이 단일 기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국토교통부와 윤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어떤 대담
회의를 통해서 예.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PF 보증을 확대하고 PF ABCP와 같은 단기 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대출로 전환하겠다라는 점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23년 3분기까지 부동산 PF 업건별, 증권업,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주요 업건별로 총계가 한 136조 정도 되고요. 연체율 또한 상당히 전전년 말 대비 올라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업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6조밖에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본 PF에 대한 부분을 대출 형태가 아니라 신용 공여의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23년 3분기 기준으로 증권업의 부동산 PF 채무 보증은 약 21.7조 원, 23년 말은 약 20에서 2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F 대출 플러스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시공사 또한 PF에 대한 자금 보충과 같은 부분 채무 인수와 자금 보충과 같은 규모가 약 19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부동산 PF에 관련된 부분들은 녹록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금통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물가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출에 기반한 우리 대외 경제 환경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연초까지는 바뀌겠지만 수출에 기반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작년 여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인 1분기나 12개월 안팎인 2분기 정도부터는 정점을 찍고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bad news is good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로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대한 전환점 그리고 부동산 PF에 관련된 일련의 리스크 요인들이 부상이 되었을 때에는 물가 안정이 수반이 된다라면 한국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에 관련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재료로 작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태형에 관련된 부분들은 워크아웃이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예. 아직 그 부분은 당국과 채권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에 관련된 질의응답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엮여있고 물려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금통위와 그리고 PF 관련된 이야기 과연 어떤 영향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시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경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 나누었지만 코스피 이꼴 삼성전자, 즉 반도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라스베가스의 세스가 지금 열리고 있죠. 상당히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있고 예. 그 올해의 새로운 재료들 그러니까 증시와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료 즉 실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AI에 대해서 작년 연초와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새로운 재료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권 또한 이 AI라는 재료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도체 업황이 끌어가야 되는데 HBM과 같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반도체 캐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물량과 프라이스, 가격대에 대한 조정을 끝내고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작년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트래킹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작년에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굉장히 테마성 자금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들이 펼쳐졌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은 제약 바이오 또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작년보다는 올해 성장률이 2%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물가를 접목시켰을 때 경상 성장률 4%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즉 이러한 흐름들은 이익에도 이익 추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할 부분들은 EPS 증감률이 높아지는 그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트래킹,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면은 상당히 포트 구성을 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뭐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확실하게 좀 포인트 짚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